늦은 밤 길거리에 주막으로 한 선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는 짐을 풀고 국밥 한 그릇을 시켜 먹고 있었는데 먹는 내내 주인 안악에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외모가 빼어나서인지 자신도 모르게 자꾸 그녀에게 눈길을 보내고 있던 것이었죠. 하지만 주모는 선비가 싫지만은 않았는지 그때마다 웃음으로 화답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선비가 밥을 다 먹고 나자 살며시 옆으로 다가와 이따 자정에 자신의 방으로 오라며 넌지시 선비를 유혹했습니다. 깊은 밤 선비는 주인 안악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방 한구석에 이불을 펴놓고 선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선비가 들어오자마자 그의 손을 잡아 끌고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흥이 무르익을 찰나 그녀는 부끄럽다며 호롱불을 끄고는 자리끼를 가지러 간다며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금세 돌아와 선비의 옆에 누웠습니다. 둘은 그렇게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고 몇 번이나 합을 맞춰서인지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도통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해가 중천에 떴는데 어서 나오시오. 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주인 안악의 목소리였습니다. 잠깐, 지금 주모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리지 않았어? 아니 그럼 지금 내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대체 누구지? 선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옆에 누워있는 여인을 쳐다보았는데 그녀는 얼굴 한쪽이 일그러지고 두 눈이 멀어 차마 눈뜨고 쳐다볼 수 없는 외모의 젊은 안악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뭔 일이오? 깜짝 놀란 선비는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어제 보았던 주인 안악이 웃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난 선비가 그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 내 년이 날 속였구나. 이런,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년. 선비의 환한 목소리에 주인 안악이 말했습니다. 그리 화내지 마십시오. 선비께서는 그저 병든 여인에게 남녀간의 일을 처음 알게 해주셨으니 앞으로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라며 좋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인연이 되어 아이를 갖게 된다면 반드시 훌륭한 자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노여움을 푸십시오. 사실 주인 안악의 동생은 어려서부터 나병을 앓아 얼굴이 몹시 추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도록 시집도 못 가고 남자도 모른 채 늙어가고 있었죠. 그러다 때마침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훤칠한 선비가 자신을 유혹하자 그에 넘어가는 척하면서 동생을 대신 들여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 안악의 말에도 선비는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밥도 먹지 않고 곧바로 짐을 챙겨 주막을 떠나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10여 년 뒤 선비가 일이 있어 다시 그 주막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는 예전 일의 앙금이 남아있어서인지 그곳에 묵지 않고 옆집에 묵었습니다. 그러면서 선비는 일 때문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주막을 힐끔힐끔 훔쳐보았는데 그곳에는 빼어나게 잘생긴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아이는 주인 안악을 도와 과객들에게 음식을 나르고 있었는데 하는 행동이나 말투가 예사 아이와는 다르게 귀티가 났습니다. 문득 선비는 아이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집주인에게 넌지시 주막집 아이에 관해 물었죠. 그러자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주막집 주인 동생의 아들인데 성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성씨가 없는 아이라고? 어찌 성이 없단 말이오? 그게 주막집 주인의 여동생이 몹쓸 병을 앓아서 얼굴이 그 요괴처럼 흉측하게 변했습죠. 그래서인지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시집도 못 갔지요. 헌데 어떤 멀쩡하게 생긴 과객이 혹자는 맹인이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한 과객이 글쎄 흉측하게 생긴 그 여동생과 하룻밤을 같이 보냈다지 뭡니까. 그러고는 그 후에 여동생이 임신을 했는데 한방에 임신이라니 그놈 참 대단한 놈이었나 봅니다. 하여간 임신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이를 낳자마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 후로 아이는 쭉 저 상태로 주막집 일을 도우며 살고 있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비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옆 주막집으로 가서 주인 안악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선비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그러고는 아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인사드려라. 너의 친아버지시니라. 아이는 당황해하며 눈을 동그랗게 뜨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자신을 낯설어하며 우물쭈물하는 아이를 선비는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주인 안악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날 밤의 일로 인해 태어난 내 자식이 맞소? 정말로 내 친아들이 맞냔 말이오. 네, 선비님. 그날 밤의 일로 인해 태어난 선비님의 친아들입니다. 선비는 한동안 아이를 꼭 끌어안았고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주인 안악에게 물었습니다. 친어머니는 죽었다고 들었는데 대체 어찌 된 일이오? 주인 안악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수년간 앓고 있던 지병으로 인해 몸이 몹시 허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산파가 아이를 낳지 말자고, 낳으면 어미의 목숨이 위험하다 말렸는데 동생은 절대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죠. 그 말에 선비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을 보고 무엇인가 결심한 듯 주인 안악에게 말했습니다. 내 비록 형편은 넉넉치 않으나 사내 아이 하나를 키울 정도의 재력은 되어. 그러니 이 아이가 내 친자식인 것을 안 이상 가족 하나 없는 이곳에서 지내게 놔둘 수 없소. 그러니 아이는 내가 데려가도록 하겠소. 그대도 이해할 것이라 믿소. 주인 안악은 그것이 도리에 맞는 일이라며 순순히 자신의 조카를 선비에게 맡겼습니다. 선비는 그 길로 아들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학문을 직접 가르쳤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똑똑한 아이였고 신동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과거 시험을 본 아들은 당당히 장원급제하여 집으로 돌아왔고 벼슬을 얻어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선비는 자신이 뜻하지 않게 낳은 아이로 인해 남은 평생을 아들과 며느리의 보살핌을 받으며 편안히 살았다고 합니다. 비록 남에게 속아 낳은 자식이지만 친자식을 버리지 않고 거둔 선비는 나중에 자식 덕을 크게 보게 되죠. 주모가 병든 여인에게 남녀간의 일을 처음 알게 해주셨으니 앞으로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현실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상 야담 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